정의당의 건강 톡톡. 재보궐선거 이겨라 정의당 화이팅.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톡톡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자전거입니다. 네, 전 아도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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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네, 네. 벌써 두 번째네요.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네. 정말 더워요. 네. 여기 소음 때문에 에어컨도 꺼서 진행하느라고. 그렇죠. 말이에요. 땀이 삐질삐질 나. 예.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야. 에어컨 소리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네. 정의당의 건강 상식. 오늘의 건강 상식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두 번째죠? 네, 정부가 요새 계속 담뱃값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담뱃값 올리겠다, 예, 올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담뱃값 올리면 금연 효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데 진짜 올리면 금연 효과가 있는지, 그러면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 아, 참 어렵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예, 담배값 올리면 금연 효과 있죠. 아, 있군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금연 교육은 효과가 없는데, 그거 그래요? 별로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연 패치. 패치? 그거는 개인 단위고 교육을 국민에게 많이 하면 금연 효과가 있느냐? 사실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효과가 있는 게 몇 가지밖에 없는데 광고 없애는 거, 광고 못 보게 하는 거, 광고. 담배 광고? 네, 담배 광고 금지시키는 거, 네. 실내에서 담배 못 피게 하는 거,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담배값 인상입니다. 그럼 얼마나 올림 효과가 있느냐? 500원씩 올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찔끔찔끔. 네, 찔끔찔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확 올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8,000원, 만원 이런 정도로 확 영국이나 올려야지. 캐나다 이런 데처럼. 그렇죠. 만원도 사실은 외국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8,000원, 만원 정도가 외국 수준이고요. 그래서 뭐 15,000원이 나라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한 8,000원, 만원 정도 올리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러니까 좀 서민들은 사실은 이제 이 문제죠, 스트레스를 풀 때 그렇죠. 담배로 사실은 푸는 게 있어서 맞습니다. 담배값 올리면 사실은 저소득층 서민들이 맞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소득 역진적인 정책이죠. 네네. 그래서 담배값은 서민들을 끊게 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전체 국민대에서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거고 특히나 청소년들. 8,000원, 만원 내고 청소년들이 담배 피기 어렵습니다. 우리 청소년 흡연율 굉장히 높거든요. 점점 증가하고 있죠.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담배값 인상해서 청소년의 흡연율 확 잡을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서민층 문제죠. 네. 그래서 대체 수단을 마련해줘야 돼요. 담배 대신에 운동을 한다거나 다른 어떤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투자를 그게 건강증진기금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 기금이랑 그래서 건강증진기금을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만들어줘야죠. 자꾸 센터도 만들어주고 공단 지역 같은 데도 만들어주고 그 기금으로 담배값 이상한 곳으로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그걸 돌려줘야지 서민층의 어떤 그런 불이익을 저항보다 불이익이죠. 확실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쓰니까 이런 걸 해결해줘야 되고 그래서 쓰는 거를 전부 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공정성이 담보되는 담배값 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도 고소득자가 되다 보니까 요즘 뭐 담배값 별로 부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정의당에서 있었어요. 오늘은 의료영유아 2탄으로 해서는 원격 진료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뭐 의사협회가 뭐 파업까지 결의하고 올해 실제로 파업도 들어갈 정도로 아주 큰 글쎄 말이에요. 저는 의사협회를 믿었는데 못 막더라고요. 저도 믿었었는데. 의사협회 파워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전 의사협회가 탄핵당한 거죠 그때. 충격받았어요. 이전에 참여정부 때인가요? 네. 아니 국민의 정부 때인가요? 의약분업 국민의 정부 때죠. 그때 했던 그 파워를 난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참 충격. 기대에 못 미쳤어. 기대 못 미쳤어. 의사협회가 단결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통역 단결 투쟁을 해주셔야 되는데. 잘할 거라 믿습니다.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원격 진료 5월 31일 날 31일인가 31일. 뭐 anyway. 그때 이제 정부랑 뭐 의협이 서로 합의도 해서는 잠정 합의문도 발표하면서 봤더니 6월부터 시범 사업을 먼저 좀 시행을 하겠다고 하고 11월에 마무리 짓고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효과성이나 뭐 안전성이나 다 검증한 다음에 그럼 지금 시범 사업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마 시범 사업을 지역 선정하고 뭐 네. 이런 걸 하겠죠. 예, 준비 작업을. 네. 근데 뭐 시범 사업 6개월 한다는 게 요식행위죠. 그렇죠. 예. 네. 대국민 사기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오브 친 거네 그냥. 예. 그럼 도대체 근데 저희가 이제 말은 그렇게 했긴 했는데 원격 진료가 도대체 사실은 뭐지? 이런 게 좀 국민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 원격 진료 반대하면 복지부는 좋은 얘기 많이 해요. 원격 진료가 사실은 말 그 자체로 보면 네네. 복지부 말대로 하면 굉장히 좋은 그쵸.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복지부 항상 원격 진료 반대 얘기하면 도서 지역에 의사도 없는데 어떻게 진료 받으란 얘기냐? 그렇죠. 격오지 이런 데 그렇죠. 섬 섬 지역 같은데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원격 진료, 화상 진료를 하는 거죠. 네네. 아니면 이제 최첨단 같아요. 그렇죠. 이제 화상 진료를 의사가 직접 보기도 하고 거기서 혈압을 이제 간호사가 체크하면 간호사나 몇 가지를 체크해서 보내주면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화상으로 질문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직접 대면 진료는 하지 않았지만 의사가 이 사람은 이러는 게 의심되니까 이런 거를 이제 네. 약을 먹어야 되겠다라든지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제 간호사가 약을 이제 구입해서 네. 조제도 하고 치료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꿈의 세계네. 꿈의 그렇죠. 세계. 네, 꿈의 세계보다 사실 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네. 벽오지. 그러니까 벽오지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정신 나간 얘기인 게 뭐냐면 벽오지 원격 진료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도 일부 화상 진료를 네. 예를 들어서 뭐 하고 있구나. 섬지역 네. 같은 경우는 화상 시설도 돼 있고 어느 지역이요? 섬지역 인천에 섬지역. 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완전 전면적으로 하지 않지만 네, 잘 안 네, 되는 네. 이유는 육지에 있는 병원이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거지. 돈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이. 그렇죠. 섬에 있는 환자가 무슨 돈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이지 마치 원격 진료를 뭐 벽오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원격 진료를 도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국민 사기책을 쓰고 있다 이거예요. 아니 그래서 보면 나쁜 놈들이죠. 아니 사기가 이 정부에서 한두 개가 아니야 이거. 네. 복지부에서도 정말. 보면은 사실은 원격 진료 대상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800만 추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800만 이상을 추계하고 있어서 벽오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은. 그냥 이제 우리 그냥 일반 시민들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대상으로 하겠다는 하겠다는 거잖아요. 얘기죠. 예. 예. 그 그게 뭐냐? 그렇죠. 질문이 그거죠. 제가 원격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이제 진찰을 받으려면 가장 좋은 거는 보통 교과서적인 것은 우리가 자기 건강 문제를 아파서 병원 가는 게 아니라 네네. 일상적으로 자기 동네에 있는 주치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상담도 하고 가족 상담이 가족 주치이죠. 네. 이런 거에도 상담도 하고 정기적으로 정기 검진도 받고 예약 받아서 네네. 그리고 몸이 안 좋으면 가서도 진찰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의사가 전체적인 걸 아니까 이 사람의 병력이나 가족의 상태를 아니까 그 사람 습관도 알고 네네. 그래서 현재 어떤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면 당신이 이게 의심되니까 한번 이런 걸 해보시오. 처방도 하고 약도 주고 아니면은 상담 교육도 하고 만약 좀 의심되면 거기서 검사 기본적인 검사를 한다거나 네네. 좀 더 좀 큰 게 의심된다 그러면 병원으로 가고 이게 선진국의 모습이에요. 좋지 않아요? 그렇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주치의가 없는 거죠. 주치의 그렇죠. 제도가. 엉망이죠, 예. 엉망. 그러니까 엉망이 뭡니까? 이제 환자들이 자기가 다 판단해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환자들. 그쵸, 그쵸. 잘 모르는데 조금 뭐 이상하면은 동네 의원을 가야 될지 종합병원을 가야 될지 대학병원을 가야 될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학병원을 가야지 이렇게 평판도 그쵸, 있잖아요. 그쵸. 대학병원 네네네. 가면은 뭐 의리리한 검사도 있고. 그렇죠. 근데 감기 걸려가지고 말이에요. MR에 찍어야 되는 뭐 그런 건 없겠지만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검사를 엄청나게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근데 더 나아가지고 이제 의사를 직접 만날 필요 없이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문제가 뭡니까? 동네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다 대학병원 가가지고 몇 네. 시간씩 기다리고 네.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도 그런데. 그렇죠. 근데 네. 그걸 더 쉽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음. 이게 이제 원격 진료가 그런 거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유명한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고 싶은데 제주도에서 하시는 분이 저희 집. 그렇죠. 예. 제주도 출신이구나.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사실은 이제
병 조금 있으면 예. 큰 병원 가야 된다고 주변분들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예약해갖고 타고서는 저기 서울에 있는 데까지 오고 서울대병원 한번 가보자. 그렇죠. 뭐, 네. 서울에 있는 이제 대학로에 그렇죠, 있는 그렇죠. S병원, 네. S병원 유명한. 뭐 네. 저쪽 밑에 있는 그렇죠. 이제 그거 안 해주면 이제 안 하면 가족이 그쵸 자식의 자식들 도리를 입장에서 못하고. 예. 야, 이거 좀 이런 서운하다. 거예요. 뭐 예. 이렇게 하시고. 아. 자, 그거를 손쉽게 해주는 거예요, 원격 진료가. 그러면은 당뇨 계신 분이 네, 사실은 동네에서 고혈압 당뇨 계신 분이 네. 동네에서 혈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상담하고 교육받는 게 맞는 거지. 당뇨 계신 분이 서울대병원의 의사하고 이제 한마디로 톡톡이를 한다는 거예요. 카카오톡. 맞아요. 카카오톡.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카톡 해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만들죠. S에서 만든 뭐 그 디바이스라고 그러죠. 이제 S에서 만드는 핸드폰, 셀폰에다가 휴대폰에다가 스마트폰에다가 그럼 뭐 칩을 끼우는 거죠. 기계를 만든 거죠, 새롭게. 그러면은 혈당을 묻혀가지고 혈액을 묻혀가지고 네. 제주도에서 혈당을 기록을 보낸다는 거예요. 네. 응? 혈당 수치가 나와서 보내면 S에 있는 당뇨 전공 교수가 그것만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카카오톡 하겠죠. 저는 몇 세에 지도 사람인데 당뇨가 있어서 얘기를 받았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하면 그거를 카카오톡 문자를 보고 당뇨 결과를 본 다음에 처방해 준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사실은 네. 또 이제 이 얘기하는 거 보면 만성질환자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만성질환자들을 이제 원격 진료 뭐 대상으로 또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75세시거든요. 네네. 스마트폰 자체를 못 하세요. 그냥 핸드폰 그렇지. 그러니까 투지를 쓰죠. 맞아. 근데 이걸 어떻게 어르신 그러니까 할 수가 있어요? 전화 버튼 누르기도 힘든데. 근데 뭘 이거는 거야, 좀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네. 게 전 국민을 대상하기보다는 네. 타겟 연령층을 네, 네. 결국은 30대, 40대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50대, 60대, 70대에서는 계속 스마트폰 쓸 거 아니겠습니까? 길들이겠다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현재 원격 진료는 어떻게 보면 재벌, 자본, 네트워크 산업을 쥐고 있는 거대 재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네트워크 산업과 그리고 기기 산업을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거대 재벌에 의해서 보건의료가 거의 종속되는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의사를 직접 만날 필요 없이 말은 좋잖아요. 네. 내 주치의가 서울대학병원이에요. 네. 그래서 약도 이제 굳이 뭐 가서 볼 필요 없이 처방을 딱 원격으로 해주고 그러면은 약국에서만 약만 받으면 되잖아요. 네네. 이제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는 이제 그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앞서 우리가 1회에서도 영리 자회사도 재벌이 배후에 있는 걸로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이번엔 또 그런 거네 또. 그렇죠. 이거는 원격으로도? 사실은 네. 영리 자법인보다 네. 이 원격 진료가 요게 더 시장이 더 큰 것 그럼요. 같은데. 시장이 엄청납니다. 재벌들이 가장 눈독 들이는 그래서 S 그룹에 있는 예. 뭐 아주 높으신 분이 음. 이분에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 그렇죠. 평생의 그렇죠? 역점 사업. 예. 네. 평생 역점 사업보다 이제 그 아들 새로 이제 물려받으려고 하는 그 아들이 지금 이 부분이 아주 이제 관심이 많다. 그쪽에서 관심이 많으면 또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네. 또 우리 또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공무원분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게 상 우려가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문제가 많죠. 저번에 보니까 네. 경제 쪽 신문,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을 봤더니 네. 이 원격 진료 정부가 이제 도입하겠다 발표한 직후에 그 모 아까 얘기했던 S전자 주식이 엄청 올랐죠. 네. 오르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보고. 네. 그 시장이 엄청나니까. 그러니까 원격 진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장비들이 필요한데 그게 그렇죠. 이제 국가로 하나씩 쫙쫙 다 하나씩 앵겨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에 그죠? 100만 원 네. 이상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어요. 그 시장을 국내만 하지는 않겠죠. 해외까지. 일단 그렇죠. 네. 국내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 한국민은 이제 실험장인 거 실험장. 그리고 광부에 보면 중국 시장 있잖아요. 중국 그렇죠. 시장은 뭐들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팔아먹으면 100만 원짜리 10억 개 팔아봐세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10억 개 팔았는데 국민의 건강은 엉망이야. 네? 이게 제가 아까 이제 아까 아니라 아까 취소 1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목적이 뭐냐 이게 목적이 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목적은 국민을 건강하게 하는 거고 그 그렇죠. 결과가 돈을 벌게 해야 되는 건데 네. 돈을 벌기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훼손한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목적과 결과가 전도된 거지. 앞뒤가 뒤바뀌었어. 예, 예. 그렇죠.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돈을 벌 목적으로 사실은 정말 중요한 우리 국민의 건강을 희생한다는 거 이게 문제죠. 근데도 불구하고 보면 그래도 그 의사가 없는 도서상간지역 필요하죠. 그거는 대해서는 당연히 그거는 공공적으로 해야 돼. 어떻게 좀 그거는 정부가 투자를 해야죠. 공공병원이라든지 공공병원이 의사가 벽어지에 있어서의 의사가 없는 곳에 사실은 직접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직접 확인하지 않도 일상적으로 저기 뭔가 모니터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좀 원격 진료를 이용할 수 있죠. 그럼 응급 상황에서는 헬기도 뜨고 그러던데. 그렇죠. 지금 헬기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천에 길병원, 목포에 목포병원에 헬기가 있어요. 닥터 헬기. 그렇군요. 정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일반 국민을 어떤 특수한 상황이나 일반 국민으로 원격 진료를 하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참 어려운 얘기긴 해요. 국민들이 좋은 거 아니냐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첨단 좋아하니까. 그렇죠. 첨단을 좋아하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아파서 병원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방. 그렇죠. 그렇죠. 예방. 사전 예방이 중요하죠.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네네. 건강 관리가 중요하고 상담이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상담은 흔히 생각한 것처럼 물어보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면은 건강 관리가 될 것쯤 생각하지만 스마트폰으로 건강 문제는 매우 다양한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렇죠. 직접적으로 청진을 해서 들어봐야 되는 것도 있고 만져보기도 해야 돼요. 의사가 촉진도 있고 그렇죠. 혈색도 봐야죠. 혈색도 봐야 되고 스마트폰은 뽀샤시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직접 얼굴 봐서 피부도 한번 만져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은밀한 어떻게 보면 가정사 문제도 들어봐. 정신적 문제도 있으니까 스마트폰은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제대로 얘기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만져보기도 하고 청진도 해봐야 되고 몸도 한번 움직여보고 그리고 이제 상담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서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의사가 그래야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외국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돼야지 1차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건강관리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이왕 안 되는 건 포기해. 지금 정부는 그런 거거든요. 안 되는 거를 포기하고 그러면은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거 아니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좋은 길이 있는데 좋은 길을 가는 방법이 좀 어려워. 예를 들면 체계도 바꿔야 되고 주치의라든지 의료 전달 체계라든지 험난한 거지. 험난하죠. 의료를 좀 공공적으로 좋게 만드는데 돈도 좀 많이 투자돼야 되고 정부에 그렇게 되면은 한쪽 국민의료비도 줄어들고 국민들이 건강해지고 의사 환자 관계도 정말 좋아지겠죠. 그렇죠? 지금처럼 막 환자가 의사를 불신하고 뭐 제가 내 돈 빼돌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은 험난하니까 돈 좀 드는 거 포기해버리고 재벌들이 원하는 길 이 길을 가게 되면은 쉬운 길이 있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렇게 접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소수죠.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정보를 쉽게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 그리고 그 접근하는 것도 충분하게 의사 환자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보세요. 서울대병원이 의사가 지금 한 사람이 예를 들면 1000명을 보고 있는데 너무 많이 보고 있는데, 그건 10,000명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한 사람이 10,000명 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거보다는 자기 동네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자주 보고 또 상담도 하는 의사가 있어야지 훨씬 더 질이 높은데 서울대병원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말이죠. 10,000명, 100,000명 보고 그러면은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걸 안 해도 지금도 뭐 대학병원에 뭐 15초 진료, 30초 진료 이렇게 불만이 많은데. 그러면 진료 안 하죠. 이제 의사는 뭐 하냐면 자꾸 카카오톡만 하니까 죽으라 하고 막 보내고 약 쓰고 10만 명도 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의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이제 완전히 눈이 아니 초점이 흐려져. 아예 그러면 이래도 되겠어. 여러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 환자들 모아다가 카톡방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진료비는 각자 요리책이 청구하고. 나오는 거 요리책처럼 모든 사람 일률적인 처방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거를 경제를 하는 사람이 정말 건강을 몰라요. 모르고 근데 정말 무식한 것보다 정말 나쁜 거는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그래 자기들은 카카오톡 하겠어요? 카카오톡 그렇죠. 다 직접 가가지고 말이죠. 1시간 진료 받고 그렇죠. 국민들은 무명 국민들은 말이지 특실에 입원하고 막 그렇죠. 이러면서 카카오톡이나 이용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고 그 카카오톡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 일부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또 이용하지 못한 사람은 접근 자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불균형 그리고 의사와 환자가 잘 만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이 제도. 네네. 네. 그리고 결국은 재벌이 기계 팔아먹고 네트워크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카카오톡 해가지고 통신비 받아먹고. 자꾸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틀렸습니까? 아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원격 진료가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렇게 새롭게 또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언제부터 이게 나왔었죠? 원격 진료 얘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이제 계속 재벌 쪽에 네. 이런 쪽에서 이제 시도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원격 진료 문제 갖고 있는 심각성 때문에 의사들이 사실 많이 다 반대했어요. 의사협회에서. 네. 물론 의사들도 찬성 의사들 있겠죠. 대학병원들. 네. 그리고 사실 대학병원 있는 교수들 반대해요. 지금도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힘들죠. 의사 대학병원 교수가 무슨 노예입니까? 그쵸. 환자 지금 또 외래와 환자 보는 거 너무 힘든데. 외래도 가야지, 수술돼야지, 회진 돌아야지. 대학병원은 방해돼야지. 있잖아요. 예. 입원 환자 주치해야 돼요. 교수들은 입원 환자를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입원 예. 환자를 오랫동안 1시간 2시간 상담해줘야 되거든요. 회진도 그렇죠. 자주 돌고. 예. 그래야지 회진뿐만 아니라 회진에 잠깐 돌더라도 풀로 상담을 해줘야 돼요. 1시간씩. 그래야지 안심이 되고 수술도 받고 자기 진짜 예우도 암 환자 알고. 이런 분들. 그렇죠. 예. 근데 입원 환자들은 거의 내팽개칠 수밖에 없어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군요. 근데 거기다가 스마트폰까지 해야 되잖아. 이거는 질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아주 무식한. 그래서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이유도 있어요. 열심히 반대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워낙 정부가 강하게 미니까 의사협회에서 막 예. 그리고 의사협회에서도 돈벌이 하는 의사들도 있잖아요. 네. 그쵸. 거의 이제 의사라 보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CEO형 이런 사람들은 찬성할지 모르죠. 그렇지만 정말 대다수 의사들은 반대하는 게 정상이죠. 자기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아까 이제 저희 제주도에 있는 집 얘기해 보면 큰 예. 병원 가야 된다. 주변 분들도 다 그러시고 뭐 그러시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몸에 이상이 있다 싶으면 국내 병원들을 믿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큰 병원 가야 사실은 이제 그래 그나마 좀 완벽한 어떤 진료를 받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예. 아까 얘기했던 뭐 서울대 주치도 두고 싶으신 거니까. 예. 그런데 이 관련돼서 좀 그래도 이제 큰 병원 가서 어떻든지 간에 좀 이렇게 경력도 오래 되셨고 예. 그리고 믿을 만한 의사한테서 그래도 좀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력 30년 되신 분이 뭐 5년, 10년 전보다 잘할 수는 있을 수는 있겠죠. 경험이 많으니까. 네. 근데 현대 보건의료라는 측면에서 보면서 보건의료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젊은 사람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급격히 빠르게 또 빠르게 보건의료가 발달하니까. 예. 30년은 경험이 많을지 모르지만 과거의 정보에 기초할 수 있죠. 물론 대학병원 교수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그런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젊다고 해서 경험이 없다 이런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도 그 사람이 벌 수 있는 게 10배, 20배는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주 경력이 우수한 사람이 한 1.5배 정도는 더 많이 봐서 커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방식은 1.5배가 아니라 서울대학병원 100배, 기술 200배 100배, 200배 보라는 하라는 거야.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질은 엄청나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눈으로 안 봐도 이거는 뭐 당연한 진리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일반 국민들은 몰라요. 그냥 서울대학병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빅4 네. 그러면은 거기 한번 만나보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가슴 아픈 어떤 사연 정말 이렇게 의사를 한번 한을 잘 만나보고 자극해서. 싶다라는 생각. 병원 가갖고 근데 사실은 의원에서 의사를 잘 만나면 그런 생각 안 할 텐데 의원도 마찬가지로 10초거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지. 의료 체계가 잘못돼서 그렇지. 네. 우리 국민들의 그런 아주 이 소박한 생각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응어리진 제도- 한을 그냥 네. 저기 원격 진료로 막 이용해 먹는 거죠. 유인하는 이용해 거야, 막. 먹는 예. 한번 네. 여기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의 역할, 그리고 동네 의원들, 동네 병원들 역할. 그래서 보통 1차, 2차, 그렇죠. 3차 이렇게 예. 하는데 한번 좀 정리를. 그럼 의원은 이런 거죠. 의원은 건강관리, 예방과 1차 건강관리 의원들. 1차적으로. 동네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입원인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외래 기반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제 전화 예약도 하고 네. 사실 방문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상담해 주는 게 중요하죠. 네, 네. 언제든지 그런 건강관리 방식으로 가는 게 이제 맞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안 되는 거는 종합병원에 의뢰해서 입원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종합병원 병원급 이상에서는 네. 입원실 중심으로 가야죠. 외래가 아니라. 그래서 외래라는 것은
아주 그 특별한 경우에서만 외래가 운영되는 거고요. 대부분 입원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그럼 대학병원은 뭐 하느냐? 종합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 병원들이 있어요. 큰 아주 중증도가 높은 거. 예를 들면 내과에서도 심장내과, 심장 수술을 한다거나 심장에 어떤 카테터를 넣어가지고 심장의 혈관, 관상동의 혈관들을 넓혀준다거나 아주 간이식 수술이나 그렇죠. 간이식 수술. 아주 테크닉이 고도 기술이 필요한 분들은 대학병원을 써야 되겠죠. 이렇게 역할 분담이 잘 되는 나라가 선진국. 중구난방으로 감기 환자가 대학병원 가고 대학병원 가야 될 암 환자가 의원에서 치료받는 나라 후진국. 어디 나라라고 얘기는 안 하죠. 사실 1차 의료가 이 전국적으로 포진이 돼야 되는데 동네마다 잘 그 역할 잘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주치 제도가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계속 주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주치 제도가 그거는 이제 너무 빨리 얘기하면은 이제 되구나. 팟캐스트 분들이 이제 너무 우리가 5회에 한번 또 다음 해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다뤄보도록 하죠. 뭐. 공부도 저도 해야 되니까. 자전거 타시면서도 공부 잘하시잖아요. 아유, 저도 지금 컨닝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어요. 죽으라고. 네네네. 네, 뭐 여기서 정리할까요 오늘은?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원격 의료는 제가 그 유명한 게임 이 GTA가 있어요. 온라인 게임, 역할 게임. 그걸 패러디해서 원격 진료의 실체를 까발리는 그런 영상을. 좋네요. 직접 연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얼굴이 공개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뭐 연기자는 이제 섭외 중이고요. 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실은 이제 원격 진료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다뤄봤는데요. 11월달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는 대한민국이라는 장을 가지고 이제 해외 수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장을 가지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 생체 실험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이 듭니다. 온 국민이 마루타네 그냥. 네, 그렇죠. 마루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첨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상태인 건데요. 얄미워 아주 그냥. 여기에도 사실은 지금 재벌의 논리가 들어가 있네요. 재벌의 논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진짜 뭐 도서벽지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것들이 좀 확인되는 것 같고요. 네. 막아야죠. 네네. 막아야죠. 잘 막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협도 힘냈으면 좋겠고. 힘내라 의협. 힘내라 의협. 총력 투쟁, 단결 투쟁. 1회와 2회 이렇게 이어서 쭉 영리화 문제, 의료 영리화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반드시 좀 막아내야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열심히 1인시도 하고 덥지만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가 이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는 중증질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문제 이번에 또 발표도 했더라고 대대적인 발표도 해서 이것도 또 사기성이 있는데 이거 좀 할 말 많죠. 다음에는 재밌을 겁니다. 네. 진짜 이제 뭐 정부는 그래도 이제 나아진 거 아니냐 이 정도라도 하는 게 어디냐 하면서 쭉 발표를 했고 뭐 노인 임플란트 얘기까지 나오면서 어르신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중증질환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은 뭐 나아지는데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샅샅이 또 다음번에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정의당의 건강북도 다음번에는 3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이 방송은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의 지원으로 만들었습니다.